오늘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학살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로 가겠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때는 1533년이에요. 위대한 자 로렌조 데 메디치의 증손녀 카테리나 마리아 로물라 디 로렌초 데 메디치, 쉽게는 카트린 드 메디치와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둘째 아들인 앙리 오를레앙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줄 알았죠. 카트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줄게요. 카트린은 1519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망합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때문에 그녀는 집안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14살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족이나 황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랑스 왕가의 왕세자는 아닌 그냥 둘째 왕자 앙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등을 알아보고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서 르네상스를 꽃피운 메디치 가문이었던 만큼 이 카트린 드 메디치가 가져온 파장은 엄청났어요. 14살짜리 여자아이가 프랑스로 온 것뿐인데 이 카트린이 프랑스로 결혼하면서 넘어올 때 세상에 프랑스가 너무 야만적인 거야. 어떻게 그래요? 아니, 밥을 맨손으로 먹잖아요. 너무 야만적이에요. 더러워. 게다가 요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배만 차면 그만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탈리아는 이때 이미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개인용 스푼과 포크를 카데나라는 이 수저통에 담아갈 만큼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프랑스로 시집을 딱 오니까 사람들이 맨손으로 고기를 뜯고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트린이 보기에 이것 좀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자기 개인 요리사와 식기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덕분에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이 프랑스에 이탈리아 요리와 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요리 방법이 다양해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프랑스의 요리 문화, 식문화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또한 카트린이 유행시킨 것 중에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결혼할 때 신으려고 가져왔던 하이힐. 하이힐을 유행시켰어요. 당시에는 되게 혁명이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남자들이나 하이힐을 신는 거지 여자가 이렇게 예쁜 구두를 신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루이 14세가 어떻게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신기 시작했고로 알고 있겠지만, 처음 들여와서 유행을 만든 건 카트린이에요. 그리고 피로연 때, 결혼식 피로연 때 대접했던 아이스크림 형태인 셔벗, 샤베트, 그리고 요즘 유행인 달달한 디저트 마카롱 등이 인기를 끌었고요. 그녀가 메디치가에서 데려온 전속 조향사는 1533년, 그러니까 카트린이 결혼하던 해에 파리에 첫 향수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향수를 들여온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 연회에서 최초의 궁정 발레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레도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아주 능했던 승마를 할 때 보통은 그냥 여자들이 되게 없어 보이게 막 두 다리 쫙 벌려가지고 막 으랴 이러면서 말을 탔었는데, 카트린이 말을 딱 타는데 두 다리를 이렇게 포개서 말 한쪽으로 얹어 놓는 거야. 너무 기품 있잖아, 세상에. 어쩜 그래, 따라해야지. 그래서 여성들의 우아한 승마법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는 궁정을 드나드는 여인들은 무조건 허리둘레 33cm 이하를 유지해야만 한다 라고 지시해서 코르셋 열풍에 한몫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카트린이 프랑스 앙리 오를레앙 왕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제 그냥 프랑스 왕가의 일원이 된 거죠. 그런데 아주 우연히도 그녀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뒤인 1536년에 왕세자였던 프랑수아가 19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때문에 둘째 왕자였던 앙리가 갑자기 왕세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카트린은 왕세자비가 됐어요. 오. 사실 이 카트린은 프랑스 왕가에 결혼하러 오기도 좀 힘들었어. 왜냐하면 왕족도 아니잖아요. 황족도 아니고 그냥 이탈리아에서 금융업을 하면서 돈놀이 좀 하다가 위대한 자, 뭐 이런 사람들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인정받고 신흥 세력으로 막 부흥하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당시 귀족들이 보기에는 근본 없는 졸부 같이 보였겠죠. 그래서 사실 이 카트린을 데려오는 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감이 있었는데, 당시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에이, 왕세자비도 아니잖아. 왕비가 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나를 세워. 이 친구 참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래. 라고 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왕세자비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나는 왕비가 될 거니까 카트린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착해 보이는 앙리 2세에게는 정부가 있었어요.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이 라이벌의 이름은 디안이에요. 그런데 이 디안이 이 앙리보다 20살 연상이에요. 왕이 뭐가 아쉬워서 20살 연상을 만나요? 근데 앙리 2세는 이 디안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 20살 연상 누나한테 빡 꽂혀가지고 누나 다 가져! 너라고 불러도 되겠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디안이 이 왕실의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카트린은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던 사람은 딱 2명. 데려온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 그리고 프랑스와 1세의 딸. 나머지는 카트린한테 관심도 없었어. 근데 이 앙리는 도대체 왜 20살이나 많은 디안한테 꽂혔던 걸까요? 거기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시작은 이래요. 앙리 2세의 아버지였던 프랑스와 1세가 1525년에 벌였던 파비아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주 굴욕적이게도 포로로 잡히게 됐어요. 아니 근데 풀려는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풀려나요? 나만큼의 무언가를 주고
내가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왕만큼의 가치를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신 왕자를 내놔라고 한 거죠. 근데 왕이랑 왕자랑 같아요? 아니죠. 장남과 차남 둘 다 데려와. 그래서 아들 2명을 스페인으로 보내고 앙리 2세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 스페인으로 가게 된 아들 2명이 바로 장남이었던 프랑수아와 차남이었던 앙리예요. 근데 이렇게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을 당시 앙리는 어머니를 여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6살밖에 안 먹었거든요. 꼬맹이가 뭘 알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간 거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에, 낯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때에 스페인으로 떠나던 그를 배웅해주면서 어머니 대신 작별 키스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디안이었어요. 당시 26살 아름다웠던 귀부인 디안 드 푸아티에. 그리고 앙리는 12살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1세는 불안정했던 상태의 앙리를 좀 달래기 위해서 왕비의 시녀이자 자신의 정부였던 디안을 앙리 2세에게 보내주었어요. 가정교사로요. 그렇게 20살 연상의 여자 디안 드 푸아티에와 앙리가 사랑에 빠집니다. 이 디안은 앙리 2세의 정부가 되었을 때 이미 나이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안은 10대 정도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엄청나게 좋았대. 그리고 이 디안한테 푹 빠져 있었던 앙리 2세도 자신을 매혹시키는 건 그녀의 외모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진 않았는데 피부가 엄청 좋고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새카맣고 단정한 이목구비에 우아함과 기품이 철철철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가정교사가 됐겠죠? 게다가 몸매가 엄청 좋았대요. 이 디안은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매일매일 3시간씩 승마를 했대요. 그리고 외출할 때에는 피부가 타지 않게 하려고 검은색 벨벳 마스크 같은 걸 착용했고 매일 금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젖과 찬물로 새벽에 목욕을 하고 잠을 잘 때에도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워 자지 않고 베개를 이렇게 벽에다가 딱 세워놓고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잠을 잤대요. 그래서 이 카트린이 프랑스의 문화의 꽃을 피웠다면 디안은 여성의 미를 정형화시켰어요. 여자에게 3가지 하얀 것이 있어야 하니 그것은 피부, 치아, 손이어야 하며 여자에게 3가지 붉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입술, 뺨, 손톱. 그리고 여자에게 3가지 검은 것이 있어야 하니 눈, 눈썹, 눈꺼풀 등등등 이런 식으로 여자가 작아야 하는 것, 여자가 커야 하는 것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놨어요. 그렇게 미의 기준을 세웠고 이 디안의 별명은 다이아나, 다른 말로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 디안과 카트린은 서로 연적 관계였는데 둘이 육촌지간이에요. 이 카트린과 육촌지간이었던 디안은
자신의 애인이었던 앙리가 카트린과 결혼한다고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예 모르는 여자보다는 잘 지낼 수도 있고 뭐 잘 해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눈이 튀어나오고 입술이 두툼하다 라고 표현이 되는 정말 예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카트린이 연적으로선 좀 만만해서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같은 집안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는 카트린과 앙리의 결혼을 찬성합니다. 근데 결혼을 이렇게 찬성을 해놓고 카트린이랑 앙리가 결혼한 후에는 카트린을 이탈리아의 장사꾼 집안 딸내미 이러면서 깔보고 모욕합니다. 그거 말고도 얘네 집안은 무허가 약장수 집안이야 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앙리에게는 카트린과 후사를 이어야 하니 이제 그만 카트린에게 가보세요 라면서 밤에 카트린에게 앙리를 보내기도 했어요. 참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안이 카트린의 침실에 앙리를 굳이 넣어줘도 둘이 결혼한 지 9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 앙리가 중간에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딸을 낳아왔네? 이름을 디안이라고 지었네?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쯤 1544년 1월 19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은 뒤에 1년에 한 명씩 1556년까지 12년간 무려 10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줄줄줄줄줄줄. 그리고 1547년 프랑스와 1세가 사망하면서 앙리 2세가 왕으로 즉위하고 카트린이 왕비가 됩니다. 아들도 낳았겠다, 딸도 낳았겠다, 순풍순풍 10명이나 낳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세 역전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카트린의 입지는 요만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안이 제안을 해요. 나는 지금 왕이 되신 이 앙리 2세의 가정교사이기도 했어요. 제가 유모장이 되어서 왕자랑 공주님들을 좀 봐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명분 하에 뺏어가듯이 한 거죠. 게다가 왕비가 12년 동안 줄줄이 애를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왕비께서 힘드실 테니 제가 산후조리를 좀 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간호를 좀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앙리 2세한테 가요. 내가 카트린 여왕님 산후조리 하려고 잘 지내야지. 이제 뭐 왕자도 낳았고 왕세자 될 텐데 내가 잘해드려야지 라고 하니까 앙리 2세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진짜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씨도 착해. 내가 돈 좀 줄게. 그거 힘들잖아. 간호하는 거 힘들잖아 자기야.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챙겨요. 그런데 카트린이 아들을 낳고 딱 3일 뒤에 앙리를 데리고 앙리가 선물해준 슈농소 섬이나 아내 성으로 떠나버립니다. 참고로
이 앙리가 디안에게 선물해준 슈농소성은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앙리는 이걸 눈치를 못 채요. 그냥 무조건 난 디안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저녁을 먹은 뒤로는 무조건 디안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면 카트린은 뭘 했을까요? 카트린은 자신을 지지해주던 시아버지인 프랑스와 1세도 사망했고, 어떻게 뭐 자기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실권도 전혀 없고 이름만 왕비일 뿐인데, 그럼 카트린은 어떻게 했을까요? 카트린은 분노하거나 누군가에게 따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사를 공부하거나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한 번은 디안이 카트린한테 다가가서 책을 읽고 있길래 무슨 책 읽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때 카트린이 아주 상냥하게 대답했대요. 이 나라의 역사를 읽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창녀들이 국왕의 일에 간섭하는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카트린은 스페인군이 프랑스를 침략했을 때, 돈이 없어서 막 용병도 못 구하고 있을 때, 엄청 힘들 때, 여유가 없을 때 홀로 파리 시청에 달려가서 시장 혹은 상인 대표들에게 부탁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융통해 오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귀족들 사이에서 카트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왕한테 카트린이 전에 이런 것도 하던데 이미지도 있으니까, 아니 뭐 디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챙기는 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그 이후에 카트린에게 가 있는 시간이 요만큼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 두 여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때는 1559년 7월. 앙리의 딸 엘리자베트가 펠리페 2세와 결혼하는 것을 기념하여 마창 시합을 열었어요. 이 앙리 2세는 운동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창 시합을 열어놓고 본인도 출전했어요. 상대는 몽고메리 백작이에요. 둘이 마창 시합을 벌입니다. 말을 막 타고 가서 이만한 창으로 앙! 하고 찔렀는데 창이 똑 하고 부러졌네. 몽고메리 백작이 창이 똑 하고 부러졌는데, 부러진 와중에 그 나무 파편이 앙리 2세의 투구를 비껴 들어가서 오른쪽 눈에 박혀버립니다. 이것을 빼보려고 수술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7월 10일 앙리 2세는 부상을 입고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앙리 2세의 죽음을 예언한 한 이름 없는 예언가가 있었대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예언가인데 대충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었대.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쓰러뜨리리라. 불꽃 튀는 경연장에서 젊은 사자의 창이 늙은 사자의 투구에 눈을 찌르고 두 상처는 하나가 되어 늙은 사자를 쓰러뜨리리라. 라는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정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이름 없었던 예언가가 유명해집니다. 이 예언가의 이름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자, 이렇게 앙리 2세가 40세에 사망했고 당시 디안의 나이가 60세. 그런데 60세였는데도
기품을 잃지 않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도 디아는 총애를 잃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디안을 실질적인 권력자로 만들어 주었던 앙리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프랑스와 2세가 14살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근데 14살의 왕으로 즉위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해서 카트린이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카트린이 섭정이 되기 시작한 후에 왕실에 피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겪었던 울분이 너무 많잖아요. 나 같아도 화병 걸려 죽겠어요. 어디 뭐 성 같은데 짱 박아두거나 시녀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구두 똑바로 안 신겨? 스타킹이 삐뚤어졌잖아. 저녁 굶고 싶니 너? 이러면서 좀 많이 갈굴 것 같은데 의외로 카트린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 디안에 대한 처사는 앙리 2세에게 받았던 보석과 아름다웠던 슈농소 성을 반납하라 라는 것 말곤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디아는 슈농소 성을 반납하고 또 다른 자기 소유의 아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검은 옷만 입었었대요. 이후 67세의 나이로 조용히 사망합니다. 그리고 카트린 역시 평생을 앙리 2세를 기린다라는 의미로 검은 옷만 입고 다녔대요. 자, 어쨌든 이 장남인 프랑스와 2세는 아내가 있었어요. 14살인데 아내가 있었어. 아내 이름은 메리예요. 이 메리의 외가는 기즈 가문이에요. 기즈가. 이 기즈가는 이 시대의 정치, 종교, 사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카트린이 왕권을 잡기는 했는데 당시 프랑스는 구교랑 신교 간의 갈등으로 거의 나라가 내전 상태나 다름이 없었어. 그리고 유약했던 프랑스와 2세는 기즈 가문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트린은 섭정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병약했던 이 프랑스와 2세는 즉위하고 16개월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후사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와 2세의 아내였던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로 가서 여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왕위에 즉위한 사람은 10살이었던 차남 샤를 9세예요. 이 샤를 9세 역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카트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카트린이 섭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 제일 핫한 이슈가 뭐라고요? 종교요. 프랑스는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서 싸웠는데 신교를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위그노들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력이 막강했던 그 기즈 가문이 구교였단 말이야. 가톨릭이었어요. 이 가톨릭이었던 기즈가가 이를 저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교인 위그노의 수령이었던 콜린이라는 사람을 암살하고자 했어요. 샤를 9세는 어머니와 이 콜린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 잘 모르겠고 콜린이라는 사람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신교도들에 의한 국왕 납치 미수 사건이 벌어졌고 안 그래도
좀 너무 샤를 구세가 이 사람한테 막 신교 쪽에 붙는 것 같아서 나름 카트린은 신교와 구교의 화합을 추구하고자 했었는데 너무 샤를 구세가 막 믿고 국왕 납치 사건 뭐 이런 거 생기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카트린이 기즈 가문의 콜린이 암살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1572년 8월 18일 카트린의 딸이었던 마그리트의 결혼식에, 결혼식하면 왕족 결혼식인데 엄청나게 많은 귀족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신교도들도 상당히 많을 테고, 이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콜린이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암살이 실패했어요. 너무 허무하게 실패했는데 심지어 들켰어. 위그노들이 자신의 수장을 암살하고자 했던 이 가톨릭의 음모를 알게 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왕실에 막 따져요. 어떻게 암살을 하려고 할 수 있냐? 이거 기즈 가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왕실 측에서 조사를 좀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왕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 뒤에 배후가 누구예요? 섭정, 카트린이죠. 그럼 카트린이 쫄았을까요? 아씨, 내가 이거 암살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연루돼서 이거 피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카트린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 울분의 세월을 아무 말 않고 견딘 여자입니다. 자신이 연루된 것이 탄로날까봐 그냥 다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파리에 모인 위그노들을 죽이기로 했어요. 같은 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인 8월 24일 새벽, 위그노들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톨릭의 귀족이 광장으로 뛰쳐나오면서 다 죽여라! 국왕께서 명하셨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 시작했고,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아이들은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참수하거나 내장을 꺼내는 등 아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학살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건 누굴까요? 암살에 실패했던 콜리니. 사람들은 콜리니의 저택에 쳐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시체를 창문 너머로 던진 뒤에 뭉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왕이 학살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10월까지 이 학살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12개의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영화 여왕 마고의 주요 스토리이기도 해요. 공주 마그리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신교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마그리트가 바로 마고입니다. 그리고 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 이후 유약했던 샤를 9세는 학살의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합니다. 아들이 다 이렇게 앓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앙리 3세예요. 자, 이렇게 이 학살 사건 이후 철의 여왕으로 불리며
검은색 상복을 늘 입고 다녔기 때문에 검은 왕비라고도 불렸던 이 카트린은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게 됐어요. 이 카트린이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벌이게 된 데에는 한 권의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리고 그 책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카트린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어떤 책인지,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군주론 예고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